이번에는 그래서 정체성을 스스로 찾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영상들을 확인해 보면서 사실 그렇다 할 정체성을 찾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진짜 막 소개되어져 있는 어떤 영상이나 어떤 책에서나 그런 방법을 한다고 해서 솔직히 말하면 제 경험도 그렇고요. 정체성을 정말 스스로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것을 한다고 해서 스스로 분명한 정체성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경험해 보시고 느끼신 다음에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정말 자아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세 가지를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너무나 익숙한 것이죠. 마인드맵입니다. 이 마인드맵을 제가 일단 무조건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리는 이유가, 우리 마인드맵 언제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바로 초등학교 때 많이 합니다. 왜 우리가 교육과정 속에서 이 교육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초등학교 시기 동안 왜 마인드맵을 꼭 시킬까? 저도 초등학교 때 심지어 중고등학교 때도 여러 번 했던 것 같지만 마인드맵을 살면서 그냥 그 시간 흘러 넘기듯이 마인드맵은 그려봤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의식적으로 스스로의 마인드맵을 성인이 되고 나서 그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인드맵은 이 교육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를 스스로 얼만큼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척도입니다. 누군가는 이 마인드맵을 그릴 때 쓱쓱쓱쓱 금방금방 적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인드맵을 그릴 때마다 주저하고 점점 더 나 딱히 쓸 게 없는데, 나를 딱히 소개할 게 없는데, 이렇게 움츠러들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이 마인드맵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인드맵은 그냥 이 자체를 얼마만큼 잘 그릴 수 있느냐부터가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내가 스스로 이 마인드맵을 잘 유려하게 적지 못했을 때는 내가 그만큼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만큼 내가 나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있고 막연함이 있고 여러 가지 궁금증과 모르는 것들 투성이구나를 일단 스스로가 의식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마인드맵은 추천드리는데, 그럼 이 마인드맵에서 우리가 하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면요, 나를 중심으로 키워드를 연상하는 게 바로 마인드맵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가운데 누구를 놓죠? 나를 놓고 이렇게 갈래를 뻗어가면서 이것저것 연상해서 키워드를 쓰는 것인데, 그 마인드맵 똑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다른 방식이나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맵을 적을 때 제가 여기다가 중요한 점들을 제가 적어놨어요. 룰이 하나 있습니다. 총 몇 개 써야 되냐면요, 30개의 단어를 적어보냐. 이거는 최소치예요. 최소치. 30개의 단어는 최소한 적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A4 용지에 굳이 우리가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내 뇌 해가지고 동그라미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굳이 단어를 겁나 크게 그릴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 중요한 건 크게 그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역시도 스스로가 바라는 욕구, 바램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온전히 나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냥 작게 이렇게 키워드 단위로 쓰시는데, 어떤 것들에 연관이 되는 것들은 이렇게 이어나가면 되겠죠. 제가 여기 들어서 취미 이렇게 썼으면 옆에다가 노래, 스포츠는 좋아하는 게 있으면 더 디테일하게 쭉쭉쭉 이어나가시는데, 그래서 총합 최소한 30개 이상을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30개도 만약에 못 적는다 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나는 이렇게 내 스스로를 정의하고 정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구나. 더 내가 고민하고 철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내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를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30개 이상의 단어를 적어 보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50개, 100개, 물론 그 정도 안 적으실 거예요. 그 정도로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거의 한 30개쯤이면 되는데, 그렇게 많은 단어들을 스스로 정리해 보면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런 관심사들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내가 하고 싶었고, 혹은 이런 것들을 내가 좋아했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어쨌든 내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거든요.
부정적인 키워드를 쓰셔도 되고 긍정적인 키워드를 쓰셔도 상관없는데 결국 내가 그것들이 바로바로 마인드맵을 딱 마음먹었을 때 바로바로 떠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만큼 내 마음속에 차지하는 그런 키워드나 주제들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관심사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또 나를 어떻게 표현할지 그러한 단어들을 쓰시면 돼요. 뭐 나는 예를 들면 여기서 형용사를 쓸 수도 있겠죠. 이런 명사들도 쓸 수 있겠는데 형용사로 나는 착해. 난 착해. 아니 멍청해.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나는 똑똑해. 이런 형용사적 단어들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내 안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는지 마인드맵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적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진 않겠습니다. 1시간 안에는 무조건 끝내세요. 뭐 1시간 쓰는 것도 사실 너무 힘들어요. 대략 제 경험상 10분, 15분 안에는 끝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분, 15분 안에 쓰시고 그것들을 바로 보지 마세요. 바로 보지 마시고 언제 보냐? 다음 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꼭 보세요. 바로 보면은 방금 내가 연상한 것 때문에 뭐 객관적이지 않게 조금 시각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루는 10분, 15분 그냥 뭐 떠오른 김에 마인드맵 적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 지나서 조금 내가 그 마인드맵을 적었었나? 그렇게 의식이 안 될 즈음에 딱 꺼내서 보시면은 아, 내가 이런 관심사가 있었구나를 스스로 좀 객관적이게 바라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인드맵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인데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거예요. 본인을 소개하는 뭐 3분을 한번 해보세요. 발표를 해보세요. 할 때마다 글을 쓰는데 그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막연하고 조금 잘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글을 못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 두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바로 이 자아 정체성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내 스스로 소개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리하고 정의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나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철학적으로 물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대입을 하든 혹은 취직을 할 때 자기소개서를 쓰든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그 자기소개서는 사실 진짜 자기소개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느 대학에 가고 싶으면 그 대학에서 원하는 자기소개서를 쓰지 진짜 내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는 소개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한번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보시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간단히 룰을 정해놨어요. 어떤 거냐면 대략 3천자 이 3천자를 그냥 막연하게 아무 생각 없이 막 쓰면 안 돼요. 논술적으로 쓰는 거 조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두서시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글의 문맥이나 맥락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 뭐 예를 들어서 서론, 본론, 결론 이 정도만 이야기를 꾸리시면 되는데 약간 본인의 수필 쓰듯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장문인 자기소개서를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바로 유년기부터 미래까지. 미래란 건 뭐냐면 내가 꿈꾸고 있는 어떠한 모습들 또 내가 굉장히 어렸을 때 영사일 때, 즉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해서 만나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결혼하셔서 어떻게 나를 낳았고 또 내 가정 환경은 어렸을 때 자랐을 때 이랬고 모르겠으면 뭐 부모님한테 내가 어렸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내가 유년 시절부터 앞으로의 내가 살아갈 미래의 꿈을 성취한 나까지 그 모든 과정들을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적으면서 아, 내가 이런 과거가 있었구나,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또 내가 기억나는 것들이 있고 안 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억나는 것들은 뭐였을까 하면서 스스로 되뇌어보면서 아, 내가 이런 딱 트라우마나 혹은 내가 너무 행복했었던 그런 중요한 기억들, 소중한 기억들은 바로바로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한 기억들은 뭘까? 또 내가 잊고 살았던 기억들은 뭘까? 이렇게 고민해 보시면요. 점점 아, 나는 옛날에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나는 옛날에 참 이런 거 좋아했었는데 나는 뭐 이런 것도 좋아했었고 나는 뭐 영화 보는 것 옛날에 참 좋아했었는데 아 맞다 나 옛날에는 기타도 쳤었지 막 밴드부 하면서 그때 참 좋아했었는데 그러면 그런 기억들이 떠올릴 때마다 왜 내가 그때 그게 좋아했을까? 내가 친구 때문에 그랬나? 좋아했던 친구 때문에? 혹은 좋아했던 이성 때문에 내가 그걸 했었나? 걔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혹은 내가 그때 아 맞다 나 그거 진짜 하고 싶었는데 나 일렉 기타 너무 치고 싶었는데 밴드 하고 싶었는데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을 소개하는데 뭐 여러분 진짜 소개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글을 잘 쓰고 못 쓰고 필요 없이 진짜 나는 옛날부터 이랬던 사람이고 미래에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를 한번 소개하는 글을 작성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기소개서 작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 하면 나중에 제가 TMI 시간 때 강의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내가 스스로를 이 마인드맵보다는 더 정밀하고 세심하게 정리하는 단계가 있으셔야 그래야 조금 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가 물음으로 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이죠. 바로 체험활동인데요.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하다는 게 바로 이 체험활동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담인데요. 다양한 삶의 체험을 시도하는 겁니다. 결국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나를 가두시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도전하고 시도해 봐야 그 경험들을 통해서 야, 이런 것들의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의 뭐 재미가 있고, 나는 이런 게 적성이고, 이런 게 맞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경험해 보실 수 있어요.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마인드맵을 쓰면서 스스로 되물었을 때, 그제서야 자아 정체성이 온전히 단단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내 적성을 찾기 위해서는요, 아르바이트부터, 즉 내가 막상 20살의 사회적인 경험이 필요했을 당시에 아무런 나의 스펙이 없지만 그래도 내 인생에 스스로의 어떤 성취나 일적인 욕구 등을 위해서 내가 아르바이트 같은 걸 다양하게 시도해 보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야 남들이 야 카페 카페 가가지고 우리 그냥 서빙하거나 카페에서 그냥 종업원처럼 커피 내려주거나 이런 거 뭐 재밌대, 쉽대 이렇게 남의 말 혹은 남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해봐야지 하려는 욕구보다는요, 내가 이건 꼭 해보고 싶었는데, 나 이거 참 좋아했는데, 내가 보드게임을 좋아하면 보드게임 카페에서 일하시면 되고, 내가 커피가 좋으면 커피숍에서 일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동물이 좋아하면 동물 애견 카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하시거나 아르바이트 해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래 좋아했었던 관심사나 내가 직업적으로 목표하는 적성에 맞는 어떠한 것들이나 그런 것을 위주로 먼저 경험하세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난 뒤에 다른 것들도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생활 속 취미에서부터 다르다고 했잖아요. 생활 속 취미에서 분명히 제가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 똥인지 된장인지 굳이 찍어볼 필요는 없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이 왜 하는지를 우리가 경험해봐야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보고 저 사람들은 저래, 저 사람들은 이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직접 해보고 나서 야 이런 것에는 메리트가 있고 이런 것에는 디메리트가 있고 이런 것들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셔야 분명히 나를 아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내 취미 같은 부분도 당연히 다양하게 경험해 봐야 됩니다. 이것저것 해보면서 남들이 하는 것도 해보면서 맨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 이유가 있을 거야를 경험하기 위해선 직접 내가 그것들을 따라해보고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의 관심사에 대해서 명확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써놨죠? 별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으로 마무리할 건데요. 바로 미리 걱정하거나 비관적인 생각은 금지입니다. 금지. 그래서 괜히 우리가 이거 말하는 거예요. 미리 우리가 야 저런 체험은 할 필요 없어. 저런 경험은 무의미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나 이거 하면 이렇게 됐을 때 어떡하지? 저렇게 됐을 때 어떡하지? 상상도 금지. 미리 걱정하는 것도 금지. 또 비관적인 생각. T이신 분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 저거 저래서 저런 거야. 저거 안 해도 돼. 저거 안 해도 돼. 저거 별로야. 미리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동일한 건 경험입니다. 우리가 경험 뭐라 그래요? 게임에서 경험치라고 하죠. 경험치가 쌓이면 우리 뭐 하죠? 레벨업이 되죠. 레벨업이 되려면 좋은 경험치든 나쁜 경험치든 둘 다 경험치인 건 동일해요. 그 나쁜 경험치가 오히려 경험치가 양이 더 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실패가 오히려 내 인생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게 실패든 성공이든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내 경험을 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포용적인 관점에서
여기죠. 바로 포용하는 마음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다양한 경험들과 다양한 생각들을 해보시는 게 그래야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스스로 이기적인 자신을 꾸미면 결국엔 자아 정체성이 아니라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마음가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설계해서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마무리하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었을 때 행복해지려면 사실은 이 자아 정체성이 필수입니다. 내가 자아 정체성을 확립했었을 때 내 마음이 단단해지고 스스로를 객관화했었을 때 그제서야 내 삶의 방향성, 길, 즉 진로가 보이거든요. 제가 그 전에 진로 이야기 했듯이 나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내 인생을 조금 더 남들보다 수월하게 살 수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만족감을 더 얻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조금 더 나은 인생, 조금 더 행복한 인생, 조금 더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자아 정체성 그냥 흘러넘기지 마시고 제 강의를 만약 들으셨다면 반드시 이렇게 스스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스스로가 확립하는 데 너무 힘들면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남이 생각하는 나 또는 심리검사나 심리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분석해주는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를 여러분들이 같이 도움을 받으셨을 때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정체성, 자아 정체성을 꼭 여러분들 스스로가 확립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나 환경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쌤의 정체성 강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